이 윤상현은 윤석열이를 지켜야지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통화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윤상현이가 저게 얼마나 이 권력을 갖고 싶었길래 줄을 대가지고 명태균 줄을 대가지고 자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냥 하려고 했더니 그냥 당에서 말이 많네. 그 장본인 윤상현. 예. 이 윤상현이는 박근혜한테 누님 하고서 완전히 그냥 착 달라붙어서 다니던 그 윤상현입니다. 그 윤상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윤석열이한테 착 달라붙어갖고 또 그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 또 그 권력이 계속할 줄 알고 지키겠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지금 윤석열이의 이 권력의 끈이 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윤상현은 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겠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윤상현이라는 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천에서만큼은 이 윤상현이 정치를 다시는 여기에 발도 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윤상현이로 인해서 이 인천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아 세상에 저 지역은 윤상현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뽑지? 아니 윤상현이 옛날에 어떤 인간인데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인간인데 그렇게 뽑아줬지? 하면서 인천을 엄청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을 만든 게 저 윤상현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상현한테 정대십시오. 윤상현이는 지금 자기 살궁리하면서 빤스 목사 찾아가서 큰절 올리고 그런 자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뚫었어요. 여기 지가 다음에 안 되는 거 알아요. 보이죠? 불빛 다시 보여요. 윤상현 인천 시민을 포마한 윤상현은 나와서 회초리를 받아라. 국민에게 몽둥이를 언급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한 윤상현은 당장 대국민 사죄를 하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권력만 누리겠다는 그 욕심에 새치혀를 아무렇게나 물려내는 윤상현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저런 자가 지역구 주민들을 폄하시키고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운운하고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이리 저리 권력을 쫓아 헤매는 문화방 같은 윤상현, 저 윤상현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제명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의 짐 내란당 백골당에서조차도 윤상현은 제발 입쯤 다물라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마의 말, 악마의 입에서 악마의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윤상현한테 그런 말을 들으는 겁니다. 1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당 바꾸고 지역구 바꾸면 다 뽑아주더라. 왜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자신을 깔아뭉개는 저 윤상현 같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같은 저 사악한 자가 국회의원 배치를 다른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역구 사람들은 앉아야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 바꾸고 무슨 짓을 해도 지역구 바꿨더니 다 뽑아주더라 해서 이 지역을 얼마나 욕먹였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까? 잘못하면 혼을 내야죠. 잘못하면 찍어주지 말아야죠.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언급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싶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역구 바꾸고 당 바꾸면 다 찍어주더라 이런 막말을 하는 자를 옹호하고 싶습니까? 그럼 유권자는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찍어달라면 찍어주는 윤석열 같은 이런 자가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아무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 윤석열만큼은 걸렀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부당함 정도는 국민들이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대통령이니까 다 감싸주고 대통령이니까 전부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자가 아무 때나 계엄령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생각 안 나십니까? 계엄령이 되면 모든 군인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병원도 온갖 장소에 군인들이 다 깔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야 부당한 처벌에도 항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 때려주면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 인권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게 계엄령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랬답니다. 저는 이제 잠깐 한마디 욕을 하겠습니다. 자, 늘 그럽니다. 김정은은 개새끼.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개새끼. 자, 김정은 나빠요. 일단 자 전제를 깔고 김정은이가 뭐랬냐? 지금 이렇게 계엄령 때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남침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때로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라는 봅니다. 김정은이가 윤석열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서 안 내려간다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 죽일 놈의 김정은이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이는 어찌하여 판단을 못하고 함부로 계엄령을 날리고 함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청년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주식 하나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식을 땅바닥에 처박게 하는 그런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이를 비호하겠다고 저 윤상현이가 이 미추홀구 주민들을 폄하시키는 거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무슨 짓을 해도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더라. 당 이름 바꾸고 지역구 바꿔서 나오면 나와라 다 찍어주더라 해서 미추홀 울구를 개망신해준 게 바로 저 윤상현입니다. 저 윤상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몽둥이를 언급한 그런 주제넘은 놈 아닙니까? 표 달라고 아양 떨고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형님 전부 다 형님이에요. 다 누님 형님 누님하고 그렇게 사탕 발림한 이 윤상현이가 국민을 상대로 몽둥이를 언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도 침묵을 하면 진짜 윤상현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로 볼 것입니다. 윤상현이와 같은 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상현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정치를 할 수 없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계엄령으로 협박해놓고 지는 관저에서 장어 150인분을 주문해서 장어 파티를 하는 그런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얼마나 또 겁쟁입니까? 김건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윤석열이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 다음에야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온정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할 때는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일파 정산을 하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국가에서 지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판국에 친일파 자손들은 국회에서 떵떵거리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친일파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계엄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 수계를 온정만 생각해서 어이구 불쌍해. 우리 성렬이 불쌍해. 우리 성렬이 술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너무 불쌍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또 제2, 제3의 윤석열과 김건희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나쁜 짓 하고 살아라. 이런 비굴함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참에 우리가 쓸데없는 온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집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랬죠. 내란당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당이 탄핵을 자꾸만 해서 발목을 잡아서 계엄령을 날렸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지금 속속들이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초짜, 정치 초짜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준비했답니다. 그 계엄령을 6개월 만에 준비해놓고 일찍 와서 이 입벌구가 말하기를 야당이 발목 잡아서 계엄령을 때렸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의 별명이 입벌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 술 마시면 그랬답니다. 내가 군대를 안 가서 그렇지 군대를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쿠데타, 이게 윤석열이 사람들에게 영웅담처럼 떠드던 그 쿠데타, 지금 친이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영웅심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아들을 군대로 보낸 어머니들은 전부 다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내 자식이 나라 지키라고 보낸 내 자식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눌까봐 어머니들이 전부 다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제발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아라. 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싸워야지 시민들에게 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울면서 어머니들이 국회 광장에서 매달려 울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제발 시민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아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영웅심에 도취되어 있는 윤석열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군 함정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술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훈련하고 대한민국 해상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함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폭죽놀이를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래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윤석열에게 원정을 베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핏다발인 돈을 세금을 걷어다가 김건희는 불꽃놀이를 하고 함정에서 해군 함정에서 난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난 여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다시 또 와야 되겠다 해서 몇 번 가서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상을 지켜야 할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어찌하여 함정에서 군 동수권자인 윤석열과 그 부인인 김건희가 폭죽놀이를 하면서 술파티를 벌인단 말입니까? 윤석열은 공수처에서 조사차 나오라고 했을 때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고 장어 150인분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경호원들과 배 터지게 먹었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죠. 본인이 윤석열이 박근혜 잡아들여서 감옥에 보낸 그 윤석열 아닙니까? 본인이 검사 생활을 평생 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도 못 믿고 조사에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보란듯이 장어 파티를 여는 그런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민낯을 보십시오.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바닥에 누운 노인들이 2시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손대미니까 전부 다 스스로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일당을 언제 받냐고. 제가 일당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빤스 목사는 일당을 주고 11조로 그 돈을 다시 착취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 사람들 태극기 들고 다니죠. 태극기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맨 위에 이스라엘기, 그 다음에 성조기, 그 다음에 태극기, 그 다음에 일장기까지 들고 다니는 게 바로 빤스 목사당 신도들입니다. 그들이 애국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애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애국을 한다는 자가 어찌하여 일장기까지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들은 태극기를 그들의 장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빤스 목사 전광훈 그 자는 집회에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추우면 안 나옵니다. 다 드셨는지요? 이리 주세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투쟁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불 끄고 도망갔냐? 쫄았어? 여기 시민이 회초리 갖고 왔더니 쫄았냐? 여기 회초리 보이냐? 회초리? 회초리! 네 회초리로 한번 맞아봐! 상현아! 윤상현! 시민을 낮추어보고 지역구 사람들을 아니, 저 윤상현이 프랭카드로 달아놓은 거 섬길지도 모르는 쓰레기야. 이 윤상현! 이게 쓰레기야. 쫄았어? 아주 쫄아서 기술적 이재명이야. 도망갔냐? 얘네들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 없어서 도대체 윤석열이나 윤상현이나 왜 이렇게 쫄보는 사람이 이 쫄보더라? 저도 오늘 아침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할 것들이 어째서 일만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가? 너무 진짜 화가 나. 왜 저런 쓰레기를 왜 뽑아주는 거야 도대체. 뽑아주셨구나. 나는 안 아, 뽑았지. 그쵸? 나는 이상이지 당연히. 근데 여기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오래도록 장사를 해가지고 이 윤상현! 사람들이 문제야. 진짜 솔직히. 제가 나는 여기 사람들. 통화하면서 윤석열 욕했더니 뭐, 에이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상현! 근데 여기 시장 사람들이 네가 국민을 섬길 마음이 솔직히 여기서 없으면 살고 싶지도 않아. 너무 국민을 오래 뺏지를 가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 들고 이러시는 분이 여 앞에 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시민단체야. 그분들은. 그럼 이제 프랭카드 여기 들고 대한민국 항상 서 있다고. 그럼 내가 와서 이제 섬길 줄도 모르고 쌍화탕을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러고 막말을 내가 일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네 이제 눈에 보니까는 대한민국 여기 나와 국민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우리는 또 이제 남녀미 위원장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 알잖아. 배치형을 그러니까는 함부로 하시는구나. 오늘 놀리겠다. 나왔지 일부러.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 서영숙이에요. 서영숙. 전 제갈윤이라고요. 아, 제달윤 네. 분이세요? 오, 누구세요? 닉. 명자맘이요. 아, 명자맘이시구나. 아, 나 저기 남영위원장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서영숙이에요. 서영숙. 네네네. 아, 제갈윤님 많이 봤어요. 네네. 댓글 엄청 알아서 다 올리는 거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정말. 네네네. 아우, 반가워요. 네, 갈게요. 수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여러분들 윤석열이 자기가 계엄령 금방 풀었다고 거짓말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말하는 거에 단 1%의 거짓말이 있으면 당장 고발하셔도 됩니다.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계엄령을 푼 게 아니라 계엄령을 멍청하게 때리고 자기 말을 다 들어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판단력이 그나마 있는 군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KTX 타서 구독바를 좌석에 올리고 그마저도 잘못된지 모르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도 버젓이 구독바를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 시절에도 아주 자주 하던 자세라고 합니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보고를 받는 그러한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은 국민들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3년 동안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온갖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를 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윤상현을 보십시오. 윤상현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짓을 해도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당 바꾸고 지역구 바꾸면 다 찍어주더라 라고 김재섭 의원에게 얘기했죠. 정치 선배인 윤상현은 정치 후배인 김재섭에게 애민정신, 정치를 하려면 이 지역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수작을 가르칩니다. 개수작. 주민들을 졸로 보고 주민들을 폄하시키는 그러한 인간이 윤상현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에게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죠. 윤상현! 네가 나와서 국민의 회초리 맛을 한번 봐라! 어떠냐고 국민에게 함부로 몽둥이를 언급하는가? 네가 배지 달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누님, 형님 끼어안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윤상현이 맞는가? 그랬던 네가 이제 와서 지역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으로 폄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몽둥이를 언급하고 그 몽둥이의 힌트를 받아서 무식한 장만자는 김민전이라는 그 국회의원은 백골단을 또 부활시켜서 데리고 나오고, 이참에 국민의 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정당입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는 거에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함부로 몽둥이 얘기를 하고, 함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함부로 지역구 사람들을 폄하하는 윤상현. 여러분들, 윤상현은 도대체 지역구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 지역구를 위해서 윤상현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윤상현은 다음 권력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윤상현은 이 지역구를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도 제명당한 빤스 목사를 찾아가서 그 신도들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윤석열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구 경제는 파탄났는데 윤석열이는 그나마 빤스 목사 권력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상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죠.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들, 그놈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덜한 놈이 잘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최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을 선택했더라면 저 윤상현이 같은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저울질을 해서 나을 것 같은 인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상현이 같이 껴안고 형님, 누님, 사탕 말려가는 그런 자, 그 정치 내력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자가 얼마나 권력의 군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계엄령 2차, 3차를 준비했다고, 계속 하라고 조명했다고. 그러나 육사, 해사, 공사 전부 다 거부를
버렸다고 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지금 야당이 탄핵해서 자기가 계엄령 때렸다고 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측근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계엄령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는 어느 야당도 탄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학교 때도 그렇고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도 그렇고 자기가 군대를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계엄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된 자가 6개월 만에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계엄령을 모색한단 말입니까? 그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자는 야당 탓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웅심 때문에 마치 계엄령을 때리고 영웅이 될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 사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계엄령을 때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아집니까? 계엄령으로 인해서 주식값이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란 주식입니다. 주식에 청년들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는데 윤석열 때문에 주식값은 바닥을 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여러분들 세계의 뉴스에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갔으면 체포도 안 될 것인데 어찌하여 공수처에서 그렇게 조사하러 나오라 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죄인이 어떤 혐의자가 어떤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르는데 출두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벌어집니까? 우리는 수갑 채워서 갑니다. 윤석열처럼 그렇게 경호원들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는 수갑을 차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도 않죠.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죠.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런데 윤석열은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라고 수사하겠다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체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쫄보라서 그 조사마저도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려고 이명박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고향에서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불러서 법정 앞에 세우고 개망신을 주려고 온갖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윤석열은 어찌하여서 법정도 아니오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오라고 한 것마저도 안 나갑니까? 어찌하여 김건희는 기올백을 받아 처먹고도 조사하러 나오지 않아서 검사들이 김건희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소가 되면은
검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조사합니까?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피의자를 조사합니까? 김건희는 조사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검사가 김건희에게 찾아갑니다. 그것도 핸드폰까지 반납하고요. 관저 앞에 국회의원들이랑 뭐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요. 얘네들이 따뜻한 데서 좋은 데서만 살아가지고 오래 있지도 못해요. 보니까는 좀 뭐 하다가 가고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요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은 그 사람들이 다 새고 얘네들은 카메라 뭐 이런 거 뭐 자기 좀 여기 왔다 그런 신용 이런 거 하고서 가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척하고. 왜냐면 얘네들은 추위에 못 견뎌요. 나경원도 불불불 떨어요 거기서. 귀하게 잘 살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갖고 그 얘기했어요.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당신들은 전부 다 공범이다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국민국기를 우습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저기 올라왔네요, 진짜. 그렇죠. 윤상현! 국민을 우습게 하는 윤상현은 나와서 회초리를 받아라! 윤상현, 너는 뭔데 맨날 사무실 부릴 거 있니? 너는 지역구를 챙기지도 않니? 네 사무실은 어째 불이 허구한 날 꺼있니? 지금 이 낮에 일을 한참 해야 할 이 시간에 윤상현 사무실은 불이 꺼있고 윤상현은 지역구를 돌보지 않고 어디를 갔을까요? 또 다음 권력을 찾아서 군화당처럼 여기 저기 살궁리하러 다니는 건 아닐까요? 윤석열과 명태균이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이가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아보겠다고 얼마나 치졸한 짓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윤상열이와 윤상현이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명태균이의 폰이 열렸거든요. 그 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윤상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집에서 말이 많은데도 윤상현이를 배지 달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을 했습니까? 여론으로. 윤상현, 국민의 지금 요즘에 말합니다. 부정선거의 원조는 바로 국민의 집 아닙니까? 박정희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만 해도 명태균이와 손잡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정선거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 집 아닙니까? 역시 자기들 선배인 박정희의 기술을 물려받아서 부정선거를 일삼고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파렴치한 그런 존재들이 국민의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의 집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내란당, 백골당.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21세기에 계엄령을 날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지금 몇 시간짜리 계엄령에 왜 이렇게 난리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윤석열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스스로 푼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국회에서 푼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2차, 3차 계엄령을 준비했고 그것을 명령한 자입니다. 지금 그 군에서도 전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풀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푼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계엄령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풀린 것이지 윤석열이가 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윤석열은 2차, 3차 계엄령을 준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몇몇 현명한 군에서 그 명령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 그나마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자가 그냥 있으면 또 어떤 모사를 꾸며서 계엄령을 준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야당이 어떻게 해서 야당 때문에 계엄령을 날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계엄령을 언급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야당이 그 어떠한 장관의 탄핵도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윤석열은 학생 때도 검사일 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자기가 군대를 안 갔으니 국민을 바보로 보고 국민을 1년이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폄하시키는 윤상현, 당장 나와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아. 너의 그 새치혀가 미추홀 울고 시민들을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아는가?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미추홀 울고 시민들은 아니 잘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개새끼 깜빡 갔으니까 올라가라고. 법을 지키고 합시다. 충성. 잘하고 있어. 자. 너의 그 새치혀 때문에 여기 미추홀 울고 지역구 주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뭔 짓을 해도 1년이면 다 까먹는 그러한 시민들로 전락시켜 버렸다. 네가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형님, 누님 껴안고 사탕 발림을 하던 그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 미추홀 울고 지역구 주민들은 뭔 짓을 해도 다 찍어주고 형님 누님만 하면 다 찍어주는 그러한 아무 생각 없는 무지몽매한 시민들로 전락시키는가? 윤상현은 얼마 전만 해도 박근혜에게 누님 하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때는 박근혜를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하더니 어느새 박근혜를 구속시킨 주인공인 윤석열에게 착 달라붙어 그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상현이 윤석열 살리는데 매진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권력의 끈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제명당한
빤스 목사를 찾아가서 그 신도들 앞에 큰 절을 하는 자가 바로 윤상현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가 윤상현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고 불철주야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윤상현이는 분화방처럼 이 권력 저 권력 찾아 헤매다닙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언급합니다. 박정희 정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윤상현이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설치고 있기 때문에 백골단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집단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백골단이 뭔지 아십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도록 패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그런 집단이 백골단이었습니다. 역사에 분명히 국민의힘 뿌리들도 사과를 했던 그런 역사적 상처인데 국민의힘 즉 내란당 즉 백골당은 그 무리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그 협박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윤상현이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언급한 자입니다. 윤상현은 말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자 김재석 의원한테 얘기했죠. 자기의 정치 후배한테 선배라는 자가 좋은 걸 가르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민 정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수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1년이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더라. 당 바꾸고 지역구 바꿔서 나갔더니 다 찍어주더라. 내가 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미추홀구 시민들을 한없이 폄하했습니다. 미추홀 그러면 윤상현 말대로 하면은 이 미추홀구 유권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자가 어떤 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윤상현 여기 회초리가 보이는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천 시민인 너를 위해 회초리를 가져왔다. 윤상현 국민에게 몽둥이를 언급하며 협박질을 하는 윤상현 과연 계엄령을 날린 전두환의 사위 박구나 전두환의 전 사위로서 계엄령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의리 있는 척하지만 당신의 행위에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 야욕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왜 기독교에서도 제명당한 빤스 목사를 찾아가고 빤스 목사 신도들에게 큰 절을 했는가? 당신은
여기 미추홀, 울고 이 지역구 사람들이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음번에 이 지역에서 다시 나올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서 반스 목사에게 매달리는 그런 수작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윤석열 내란수견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수작임을 다 알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박근혜에게 누님 하면서 박근혜를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하더니 윤석열이 권력을 잡자 윤석열에게 형님 오른팔이 돼서 딸랑 그 콧구물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작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과 그 유명한 명태균과의 그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윤상현의 그 권력 욕은 시민이나 국민이나 안중에 없고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라는 그 야욕이 있음이 다 드러났다.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장본인이며 또한 박근혜를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그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은 어느새 박근혜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더니 윤석열에게 착 달라붙어 이제는 윤석열을 지켜주겠다? 당신이 이 다음에 보일 행보는 안보도 뻔하다. 윤석열의 끈이 풀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또 다음 부여잡을 끈을 찾아가겠지. 그게 반스 목사너냐? 그래서 반스 목사 신도들에게 큰 절을 했던 것이냐? 그렇다면 네 머릿속에는 이 미추홀 울고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었구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1년이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무식한 존재로 폄하시키는 파렴치한 윤상현.